756년 7월 15일 섬서성 마회파역 한 여인이 비단끈으로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38세였습니다. 군사들이 그녀를 둘러섰습니다. 양귀비를 죽여야 합니다. 황제는 울며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양옥환. 후세 사람들이 양귀비라 부르는 여인.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 그녀의 미모의 황제는 나라를 잊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당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오늘은 양귀비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집안 소녀가 어떻게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왜 비극적으로 죽었는지 38년 생애 동안 당나라 역사를 뒤흔든 여인의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8세기 초 당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수도 장안은 100만 명이 사는 국제 도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당나라는 618년 건국되었습니다. 이세민, 당 태종이 기초를 닦았습니다. 3대 고종을 거쳐 측천무가 권력을 쥐었습니다. 705년 측천무가 죽자 혼란이 왔습니다. 712년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이윤기, 당 태종의 증손자, 28세의 젊은 황제였습니다. 현종은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능력 있는 재상들을 등용했습니다. 요승, 송경 같은 명재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가 번영했고 문화가 꽃폈습니다. 개원의 치, 당나라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 인구 5천만. 군대는 강했고 국경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시인들이 활약했습니다. 이백, 두보, 왕유, 당나라 문화의 황금기였습니다. 현종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기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에게는 무예비라는 총애하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737년 무예비가 죽었습니다. 현종은 슬퍼했습니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환관들이 미인을 찾아 바쳤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예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740년 현종은 56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수왕 이모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부인은 양옥환, 21세의 젊은 여성. 현종이 연회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무예비를 닮았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현종은 아들의 부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부인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컸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양옥환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명목은 여도사 여관으로 만드는 것. 도교 수련을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양옥환은 719년 총나라, 지금의 쓰촨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양옥환, 옥, 구슬이라는 뜻. 아버지 양현염은 하급 관리였습니다. 집안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숙부 양현교가 키웠습니다. 양현교는 나중에 높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양옥환은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살결이 눈처럼 희고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비파, 쟁, 생을 잘 탔습니다. 춤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호선물을 잘 췄습니다. 서역에서 온 빠르게 회전하는 춤, 교양도 있었습니다. 시를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735년 16세 때 수왕 이모에게 시집갔습니다. 수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740년 황제의 눈에 띄었습니다. 741년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도사가 되었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745년 형식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옥환은 정식으로 후궁이 되었습니다. 귀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귀비는 황후 다음으로 높은 지위, 정일품, 후궁 중 최고였습니다. 양귀비, 이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종은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귀비를 찾았습니다. 정물을 보다가도 양귀비를 불렀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연회를 열었습니다. 양귀비가 춤을 추면 현종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음악을 함께 즐겼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특별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패왕별이곡, 장안가의 선율. 양귀비는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진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방의 여지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현종은 빠른 말을 동원해 여지를 날랐습니다. 1000리 밖에서 신선한 여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양귀비의 가족도 출세했습니다.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모두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사촌 양국충이 재상이 되었습니다. 양국충은 원래 평범한 관리였습니다. 도박을 좋아하고 방탕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의 총애로 승진했습니다. 752년 우상이 되었습니다. 재상의 자리, 권력을 쥐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뇌물을 받았고 인사를 농단했습니다. 양씨 일족이 장안을 지배했습니다. 집집마다 양씨가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씨 집안은 화려했습니다. 저택이 궁궐처럼 컸습니다. 하인이 수백 명, 보석과 금은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불만이 컸습니다. 양귀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관리들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양귀비만 보였습니다. 정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현종의 변화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736년 이래 재상이었던 이인보를 신임했습니다. 이인보는 능력은 있었지만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745년 이후 양국충과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한편 변경에서는 절도사들이 강해졌습니다. 절도사는 지방 군사령관, 군대와 행정권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알록이었습니다. 703년 소그드인과 돌궐인 혼혈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 출세했습니다. 용감하고 영리했습니다. 6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현종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751년 범양, 평로, 하동, 세진의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18만 대군을 지휘했습니다. 당나라 군대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알록사는 장안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현종을 아련했습니다. 양귀비도 만났습니다. 알록사는 뚱뚱했습니다. 배가 무릎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춤을 잘 췄습니다. 알록사는 양귀비에게 잘 보였습니다. 양귀비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양귀비는 알록산보다 16세 어렸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허락했습니다. 재미있어 했습니다. 753년 알록산의 생일이었습니다. 양귀비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알록산을 큰 요람에 넣었습니다. 궁녀들이 들고 춤을 췄습니다. 아기를 씻긴다는 명목, 세아에. 하지만 이것은 모욕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알록산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쾌했을 것입니다. 야사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록산과 양귀비가 밀통했다는 소문.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종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록산의 입궐 횟수를 줄였습니다. 알록산은 불안했습니다. 양국충과 대립했습니다. 양국충은 알록산을 견제했습니다. 알록산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반란을 결심했습니다. 755년 11월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범양에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양국충의 간악함을 제거하고 황제를 구한다. 군사 15만 명, 정예 기병,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조정은 놀랐습니다. 준비가 없었습니다. 중앙군은 약했습니다. 오랜 평화로 전투력이 떨어졌습니다. 알록산군은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하북의 여러 주가 항복했습니다. 저항이 없었습니다. 756년 1월 낙양을 점령했습니다. 동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알록산은 대연 황제를 칭했습니다. 새 왕조를 선포했습니다. 당나라 조정은 공황 상태, 현종은 뒤늦게 대응했습니다. 장군 고선지를 보냈습니다. 고구려 출신 명장. 하지만 패배했습니다. 알록산군은 계속 서진했습니다.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756년 6월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반군이 관중,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안이 위험했습니다. 현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피난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총나라 지금의 스촨으로 6월 13일 새벽 몰래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호위병 1000여 명, 황실, 가족과 중신들, 양귀비와 양씨 일족도 함께했습니다.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도망쳤습니다. 피난길은 비참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황제가 농가에서 밥을 구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사들은 지쳤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씨 일족 때문이다. 6월 14일 마회파역에 도착했습니다. 장안에서 서쪽으로 약 40km. 군사들이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요구했습니다. 양국충을 죽여야 합니다. 양국충이 나라를 망쳤다고 했습니다. 현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양국충이 끌려 나왔습니다. 군사들이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양국충의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양씨 일족 남자들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귀비도 죽여야 합니다. 화근이 남아 있습니다. 현종은 거절했습니다. 양귀비는 무슨 죄가 있는가? 태자 이영이 나섰습니다. 군사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환관 고력사가 현종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나라를 위해 결단하셔야 합니다. 현종은 울었습니다. 양귀비를 불렀습니다. 작별을 고했습니다. 양귀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력사가 흰 비단끈을 주었습니다. 양귀비는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756년 7월 15일 38세였습니다. 군사들은 시신을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현종은 계속 촉으로 갔습니다. 성도에 도착했습니다. 임시 궁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장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양귀비에게 있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밤마다 양귀비를 꿈꿨습니다. 태자 이영이 영무로 갔습니다. 거기서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숙종. 현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상왕은 명예직, 실권은 없었습니다. 757년 당나라군이 장안을 탈환했습니다. 알록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반란은 계속되었지만 약해졌습니다. 763년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8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당나라는 회복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제가 파괴되었습니다. 절도사들의 권력이 더 커졌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회파역의 사람을 보내 시신을 찾게 했습니다. 이미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판에서 확인했습니다. 향낭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은 부패했지만 향낭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종은 향낭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762년 현종이 죽었습니다. 78세. 양귀비가 죽은 지 6년 후 현종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806년 시인 백거이가 시를 썼습니다. 장안가. 긴 한탄의 노래.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과 비극을 노래했습니다. 840자의 긴 서사시. 가장 유명한 구절. 제1000원작 비익조, 제지원이 열리지.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싶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고 싶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표현. 이 시로 양귀비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중국 문학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양귀비는 왜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기록에 따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살결이 눈처럼 희고 부드러웠습니다. 부용여면류여. 연꽃 같은 얼굴, 버들 같은 눈썹. 둘째, 몸매가 풍만했습니다. 당나라는 풍만한 몸매를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날씬한 것보다 건강미를 선호했습니다. 양귀비는 이 당대 이상에 부합했습니다. 셋째, 춤을 잘 췄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우아했습니다. 특히 호선무, 빠르게 회전하는 춤. 현종은 이 춤에 매료되었습니다. 넷째, 음악적 재능. 비파를 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섯째, 지적이었습니다. 시를 이해하고 감상했습니다.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여섯째, 체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향기가 몸에서 났다는 전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아름다움을 과장하는 표현. 양귀비는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입니다. 서씨, 왕소군, 초선, 양귀비. 각자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씨는 춘추시대 월나라 미녀, 오나라 왕 부차에게 보내졌습니다. 오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어, 물고기도 부끄러워 가라앉는다. 왕소군은 한나라 궁녀, 흉노의 화친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유명합니다. 나간, 기러기도 떨어뜨린다.
초선은 삼국시대 이야기 속인물,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미인계의 상징, 폐월, 달도 부끄러워 숨는다.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와 꽃도 부끄러워한다. 내 미녀 모두 비극적 결말. 서신은 강에 빠져 죽었다는 설. 왕소군은 타향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초선은 여포와 함께 죽었습니다. 양귀비는 마의 파역에서 죽었습니다. 중국에는 홍안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는 운명이 기박하다. 양귀비가 대표적 예입니다. 절세의 미모를 가졌지만 38년 짧은 생에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양귀비는 과연 나라를 망친 여인이었을까? 역사가들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전통적 견해는 비판적입니다.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이는 미색. 양귀비의 미모의 현종이 정사를 소홀히 했다. 양씨 일족이 부패했다. 이것이 알록산의 난을 초래했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알록산의 난의 근본 원인은 절도사 제도, 지방 군벌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종 초기부터 쌓인 문제, 양귀비와 직접 관계없습니다. 양귀비는 희생양이었다는 주장, 군사들의 분노를 돌릴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양귀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것. 양귀비는 정말 마의 파역에서 죽었을까? 일부 전설은 다릅니다. 양귀비가 살아남아 일본으로 갔다는 이야기.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 양귀비 무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전설일 뿐입니다. 또 다른 전설은 도사가 되어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 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백거의 장안가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도사가 양귀비의 영혼을 찾아 선계에서 만났다는 내용. 양귀비가 현종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7월 칠석장생전 야반무인사어시. 7월 7일 칠석날 장생전에서 한밤중 아무도 없을 때 나눈 은밀한 말. 영원한 사랑의 맹세. 시적 상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양귀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동정심. 그녀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 양귀비는 예술의 영원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시, 소설, 희곡, 그림, 영화, 무수히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당나라 이후 역대 시인들이 양귀비를 노래했습니다. 두목의 과화천궁, 일소기회 비자소 무인지시여지래. 한기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오니 귀비가 웃는다. 아무도 그것이 여지인 줄 모른다. 양귀비의 사치를 비판하는 시. 원나라 때 백박이 희곡, 오동우를 썼습니다.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과 이별을 그렸습니다. 청나라 때 홍승이 장생전을 썼습니다. 전통, 곤곡, 명작. 20세기 들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55년 일본 영화 양귀비, 1962년 홍콩 영화 양귀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2015년 중국 드라마 무미낭자에도 등장. 양귀비는 미의 상징, 동시에 권력과 사랑의 비극 상징. 양귀비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 첫째, 권력과 사랑의 위험한 결합. 개인적 감정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종은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변했습니다.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둘째, 권력 집중의 위험. 양씨 일족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습니다.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셋째, 군사력의 지방 분권. 절도사 제도가 문제였습니다. 지방 군벌이 중앙보다 강해졌습니다. 알록산이 15만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중앙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전쟁의 참혹함. 알록산의 난은 8년 지속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나라는 회복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개원의 치의 번영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여성에게 책임 전가. 양귀비는 희생양이었을 가능성. 정치적 실패를 여성 탓으로 돌리는 전통. 양귀비와 관련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화청지. 섬서성, 임동. 온천이 있는 곳. 현종과 양귀비가 자주 찾았습니다. 겨울에 온천욕을 즐겼습니다. 온천 수활 세연지,
부토양비 미증취. 백거이의 장안가 구절. 온천물이 매끄러워 살결을 씻는다.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양귀비의 목욕탕 터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마회파역, 섬서성 흥평. 양귀비가 죽은 곳.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귀비 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셋째, 장안 유적. 지금의 시안, 당나라 수도였습니다. 대명궁, 유적지. 현종과 양귀비가 살았던 궁궐.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총나라 성도. 현종이 피난 갔던 곳. 일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719년, 총나라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양옥환. 아무도 그녀가 역사를 바꿀 줄 몰랐습니다. 21세에 황제의 눈에 띄었습니다. 26세에 귀비가 되었습니다. 15년간 현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8세에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양귀비는 나라를 망친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희생양이었을까? 역사는 복잡합니다. 양귀비 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도사 제도, 권력 집중, 부패. 양귀비는 그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와 비극의 상징, 사랑과 권력의 상징. 12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합니다. 시와 노래와 그림으로 양귀비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미의 아이콘,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흥미로운 세계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